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이자 황금 연휴의 시작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 투자자분들의 심리 자체도 조금은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전고점 68,000달러 대비 참 아쉬운 가격인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최근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다소 긍정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아쉽게도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에 관한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3만 달러에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3만 달러 리테스트 전망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에 의해 경제학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면서 단 6만 달러대 저항 영역이 이제 굳혀진 것과 같이 3만 달러 선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3만 달러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가격 대비 무려 20% 이상이 하락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다시 한번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의 확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태이죠. 이러한 조금은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이제 아니죠. 오늘 새벽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을 반려당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델리티인데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이죠. 이 피델리티의 경우는 반려당할 것을 예상했던 것일까요? 바로 또 다른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ETF를 신청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암호화폐 산업 메타버스 ETF 신청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 윅스에 따르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메타버스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피델리티의 경우는 피델리티 크립토 인더스트리 앤 디지털 페이먼트 ETF와 피델리티 이제 메타버스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예비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ETF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결제 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관여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피델리티 지수 내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델리티는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반려당했었습니다. 이 피델리티 측이 우회적으로 ETF를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ETF를 계속해서 신청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고객들의 요청과 이에 따른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겠죠. 이러한 피델리티의 사례는 다른 자산 운용사들에게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발키리의 경우에도 이제 현물 ETF가 반려당한 후에 나스닥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모아놓은 ETF를 신청하였으며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을 추종하는 ETF를 하였었는데요. 자산 운용사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고객들의 수요가 있다는 뜻이며 이러한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암호화폐 기업을 추종한다거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채굴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의 자금 중 대부분이 현물 비트코인 ETF로 몰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현물 ETF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것들을 출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는 작년과는 또 다른 의미로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에서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소식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마이애미시의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가 있으며 얼마 전 뉴욕시의 시장으로 당선이 된 에릭 애덤스 시장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국가에서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란시스 수아레즈와 에릭 애덤스의 경우에도 한 달 급여 아니면 세 달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인물의 경우는 무려 이번 연도 모든 급여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국가에서 내용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하원 의원 올해 급여 전액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 연방 하원 의원의 경우는 올해 급여 전부를 벨기에 플랫폼 비트4유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서 장기적인 확신을 갖고 디지털 골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존 은행과 달리 수수료가 거의 없다. 보다 투명한 탈중앙화 금융세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그는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시민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암호화폐는 시민의 손으로 조직된 제2의 금융세계이며 중개자가 없는 형태로 화폐에 대항한다면서 이 벨기에 정계가 블록체인 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화를 진행하길 바란다. 이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이며 많은 국가가 올라탄 열차를 벨기에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벨기에에서는 크게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언급이 있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조차 긍정적인 기조들이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벨기에의 하원 의원의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을 비롯한 미 증시이죠. 일각에서는 나스닥의 레버리지가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서로의 상관관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인데요. 이 IMF에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앞으로 가격이 더욱 출렁거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암호화폐 주식 상관 개수 증가 가격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안 돼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암호화폐와 주식과의 상관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주식 가격이 더욱 큰 변동성을 볼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IMF의 통화 자본시장 국장인 토바이어스 아드리안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레버리지가 현물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헤지 펀드가 두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레버리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 이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환경을 개선할 여지는 정말 많다고 덧붙였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부 발행자가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 허가를 받아 규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이죠. 이 CBDC는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새로운 수준의 금리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이 IMF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영입할 당시에는 상당히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했었습니다. 일례로 모두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던 시기에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기술 혁신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며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혁신을 멀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중앙은행이죠. 이 ECB로 이제 옮긴 후부터 이제 부정적인 기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려는 스탠스가 눈에 띄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에 대해서 취소해야 한다. 금융 건전성이 위험하다라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기사에서 나온 IMF를 비롯하여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기관들이나 이 개인들의 경우는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 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인데요. 실제로 미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하는 이유가 이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명목으로 지속 반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 투자자 보호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이제 규제적인 보호 장치, 이 시장에 대한 명확성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저 투자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상 이유 또한 유통기한이 다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외신에서 하나의 트윗이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를 분석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기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한다는 낌새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얼마 전 SEC의 위원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치가 이제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4일 전 미국의 재무부 부장관에게서 하나의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신규 암호화폐 규정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적인 방침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오늘 백악관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탈중앙화를 표방하며 나온 암호화폐인데 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더욱 안 좋은 것이 아닐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앙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성장에 크나큰 저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모든 국가에서 이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금지한다고 해도 암호화폐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큰 폭으로 축소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답답한 시간들이 오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관리 아래 성장을 하게 된다면 현재 기관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디지털 금 그리고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명확성이 제공되면은 그동안 눈치를 보던 기관들의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 기득권 세력들의 경우는 굳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어도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자금이 충분한 상태인데 굳이 법적으로 아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장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다는 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기관들이 안심하고 투자해도 괜찮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금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사실상 이제 지난 10월 선물 ETF 승인이 난 시점에 통과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이유로 반려시키고 있죠. 이러한 시간 끌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며 규제적인 완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현물 ETF의 승인은 이제 일반적인 증권 거래소에서 애플이나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주식창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선물 ETF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파급력을 당연하게 예상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미국의 규제 정착의 여파로 인하여 글로벌적인 흐름들은 가속화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였으니 현재 중남미 국가들 중 엘살바도르와 같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선례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올해 최소 이제 10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 미국과 반대로 가려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다시금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혹시나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명확한 규제가 나온다면 나홀로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는 기조가 조금은 선회될 가능성 또한 있겠죠. 이제 정말 머지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명확성이 제공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 이 미국의 기조에 따라 모두가 끝났다, 시즌이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10만 달러 이상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관한 내용들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이 가격 회복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24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어제 새벽 이루어진 FOMC의 발표 이후에 앞으로 회의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제롬 파월 형님의 이야기에 따라 이제 하락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시그널 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그널들과 제도권 진입의 기조가 보임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임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라고 부르고 한국은 가상자산, 또 인도는 암호 토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일본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글로벌적인 명칭도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 시장 규모 면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시장임에도 단순 미 증시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발톱의 때만큼인 이제 규모이죠. 죄송합니다. 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시가총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조차도 암호화폐를 도박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시장인데요.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현재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는 절대로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기회를 기회로 보는 사람의 수는 턱없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 시장의 지지부진함에도 모두가 시즌이 종료라는 이 시기에 우리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자신의 투자 철학을 더욱 견고하게 닦아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